안녕하세요. 저축을 부탁입니다. 신혼부부 돈관리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시게 되면 돈이 정말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살림을 차리는 거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지출도 생기고 또 돈이 모자르다 보니까 할부도 많이 해놓게 되죠. 그러다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진짜 제대로 한번 돈관리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거나 아니면 상담을 받아보면 뭐 돈을 아껴라, 뭐 돈을 많이 모아라 라는 얘기들을 듣는데 이건 마치 텔레비전을 켜놓고 공부 열심히 해라 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가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돈은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통계 자료를 봐가면서 어떻게 돈 관리를 하시면 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자료는 이렇게 2018년도 연봉에 따라서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이 자료를 보고 판단을 했고요. 또 이렇게 통계청 자료, 가계동향조사, 지출 부분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이 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이 아니라 순수 지출만 가지고 자료를 만들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까요? 일단 연봉에 따라서 실수령액이 얼마냐라는 것들을 파악해 봤는데 연봉 3천이신 분들이 나누기 12 하게 되면 25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4대 보험 나가고 세금 나가다 보니까 실제로는 226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했을 때 연봉 4천일 경우에는 294만원, 연봉 5천은 358만원, 연봉 6천은 421만원을 수령하게 되죠. 그리고 연봉 1억은 굉장히 많이 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세금이 186만원이기 때문에 647만원을 수령하는 게 이제 그 실수령액입니다. 그러면 맞벌이 남편이 4천 정도 되고 뭐 아내가 3천 정도 돼서 이분이 이렇게 실수령하는 돈은 평균적으로 요거와 요거를 합쳤을 때 한 5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실수령액이. 그런데 연봉 6천이신 분이 실수령액이 421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맞벌이 안 하면 답이 없는데 라는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이고요. 한 달에 지출이 얼마 정도 되느냐라고 파악했을 때 1인 가구는 137만원, 2인 가구는 222만원, 3인 가구는 310만원, 4인 가구는 380만원, 5인 가구는 420만원을 한 달 평균 지출을 하고 있어요. 순수 지출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1인 가구에는 젊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나이 드신 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 상황이랑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신혼부부 돈관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갓 신혼부부가 되실 분이거나 34세 이하이시거나 34세 이하이지만 아직 애는 없는데 신혼부부이거나 자녀가 있는 부부인 경우에 한 달 평균 지출이 얼마인지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렇게 봤는데 160만원 정도를 쓰고요. 신혼부부의 경우는 314만원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70만원 정도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씁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이 쓰는데 나는 강제저축을 할 거야, 요게 좀 안 맞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소득구간별 지출사항 파악해보니까 100만원 미만은 111만원을 지출하고요. 그러니까 적자 나고 있는 거죠. 200만일 경우에는 165만원을, 300만원일 경우에는 이제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209만원을, 400만원일 경우에는 258만원을, 500만원일 경우에는 300만원을, 6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333만원을, 6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442만원 정도를 지출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볼 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소득이 작으면 소득이 작아도 거기에 맞춰서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100만원을 벌어도 111만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점차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렇다고 500만원 번다고 400만원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 600만원 번다고 500만원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다 평균적으로 한 300에서 400 정도를 지출하는 게 보통 기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표를 봐서도 나오지만 이런 거예요. 그 지출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팩트는 이겁니다. 통장 결혼식을 하고 가계부를 쓰고 예산을 세워서 돈 관리를 하고 통장을 쪼개고 돈을 또 아끼고, 이 말이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인데 그냥 막연하게 너무 동떨어지게 내가 500 버는데 뭐 250만원을 저축한다? 강제 저축한다? 나머지 갖고 살아보겠다? 이건 요즘 세상에 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통계 자료 보니까 실제로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 관리를 하실 때 그 현실 가능한 예산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정말 한 5년 10년 유지를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터득되시는 건데, 이제 신혼부부라고 하면 5년 10년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말도 안 되게 막 강제저축을 하신다기보다 그 한 달에 정확하게 이건 진짜 지킬 수 있어 라는 부분으로 예산을 세우시고, 그 안에서 지출이 계속 픽스될 수 있게끔, 고정될 수 있게끔 돈 관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남은 돈이 당연히 내가 생각하는 돈보다는 저축 여력이 딸릴 수밖에 없죠.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돈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희가 아파트를 사더라도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먹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먹게 된다면 크게 돈 관리에 문제가 없지만, 이게 장기화로 묶일 수 있거든요. 장기화로 묶이게 됐을 때 바로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5년이고 10년이고 이 부동산을 둬야 되잖아요, 아파트를.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내 현금 흐름상, 내 저축 여력상 이 돈을 가지고 대출 이자를 부담하든 기타 등등을 부담하든 내가 이 아파트를 샀을 때 내가 10년 정도를 부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자산을 사게 되는 겁니다. 금융상품도 마찬가지예요. 뭐 펀드를 하든 주식을 하든 기타 금융상품을 하든 뭐 내가 단기간에 수익을 봐서 이거를 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됐을 때, 내가 지금 우리나라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이 금융상품 펀드를 가입해 놨는데 그렇지 않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가 회복이 되는데 내가 원금 이상의 이 돈을 회수하는 이 기간들이 굉장히 길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금융상품 특징이 이렇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판단하거나 선택할 때 무턱대고 난 강제저축할 거야 그러니까 300만 원 펀드를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지출부터 정확하게 잡아놓고 남는 돈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강제저축하지 마세요. 쉽지 않습니다. 예산, 너무 내가 원하지 않는 예산이더라도 지출을 이렇게 잡아놓으세요. 300이든 350이든 400이든 일단 내가 현실 가능하게끔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남는 돈을 가지고 재테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돈 굴릴 수 있는,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 같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뭐 문의사항이 있으면 오픈 채팅으로 물어봐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